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이제 시험이 여러분들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 목, 금, 그죠? 토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4일 전이라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 자, 오늘은 제가 뭐를 할 거냐면 소방학과 소방법에 대한 마무리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학 마무리하고 법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멘트 정도 해가지고 응원 영상 같은 거 여러분들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3일, 4일 남은 시점에서 최대한 뭐를 보셔야 되냐면, 제가 그랬죠. 지금 남은 시점에서 동영을 푼다기보다는 뭐를 풀어라? 기출을 많이 풀어라. 기출 많이 풀고, 또 우리가 이제 체크할 거 계속적으로 이론서 있죠. 이론서 회독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모르고 있는 내용, 지금 모르고 있는 내용은 없겠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실수하지 않으려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서 제가 오늘 긴 시간 안 뺏을게요.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그죠? 법은 더 빨리 끝날 수 있어요.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과 법을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첫 번째 연소이론부터 가겠습니다. 자, 연소이론입니다. 갑니다. 연소이론. 자, 기초이론부터 할게요.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자,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의 차이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물리적 변화는 뭐가 변하는 거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태만 변하는 거예요. 상태. 화학적 변화는, 그죠? 얘는 상태도 변하고 상태도 변하고, 얘는 성질까지 변하는 거고, 그죠? 얘는 성질은 그대로 있고요, 그죠? 상태 변화만 있는 걸 우리가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한다. 자, 섭씨와 화씨 온도라고 해가지고 두 개 차이, 특히 요 공식 정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9호씨 3위 정도 가져가시고, 보일샤를의 법칙에 갔을 때 요거 피부과 선생님은 무조건 가져가셔라. 제가 오른쪽에 별표 쳐놓은 이유는 뭐냐, 나올 때 됐다. 기출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기출에 이미 나왔고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샤를 예전처럼 기출에 가보면 이런 문제, 뭐가 일정했을 때? 최적 일정했을 때. 그죠? 요거 잘 보십시오. 최적 일정했을 때. 그럼 최적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T1분의 P1은 뭐다? T2분의 됐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있습니다. 요거는 이미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PV는 n분의 WRT라고 해가지고 요건 공식 정도 가져가시면 되고요. 저는 얘는 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나왔기 때문에, 22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PV는 nRT가 뭔지는 아셔야 되고, n이 몰수라는 거, P는 압력이다, V는 최적이다, 몰수, 이상기체 상수, 절대온도. 맞습니까? 인자값들이 각각 뭐를 의미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같이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의 정의로 갑니다. 연소의 정의. 아셨죠? 그럼 연소의 정의에 가보면, 거기 한번 가볼게요. 자, 연소란 뭐냐? 빛과 열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반응이다. 빛과 열이 없는 산화반응은 연소현상이 아니다. 철이 녹쓰는 걸 얘기한다. 그죠? 그러니까 철이 녹쓰는 건 우리가 연소현상이 아니다. 산화제, 자신을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 환원제에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십시오. 요거는 어차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잘해 주시고. 활성화 에너지란 연소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한다.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정의는 꼭 정리해 가시고. 아셨죠? 정촉매가 뭐고 부촉매가 뭔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우리가 너무 많이 정리를 해갔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제가 문제 중에 이런 문제 낸 적 있어요. 그죠? 돼가지고 요게 활성화 에너지고, 뭐가 반응열이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래프 한번 냈었죠? 요 그래프 해석 문제도 한 번 정도 더 보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정의, 그리고 요 그래프도 한 번 더 보시는데, 그래프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데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학계론 쪽에서도 얘기하지만, 보통 애기들 있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물리나 화학 이런데 요 그래프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 해석 문제 제가 예전에 모의고사로도 내드렸으니까 한 번 정도 잘 보시고. 자, 가연성 혼합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연성 가스 기체와 산소가 섞여 있는 상태고, 요 당량비가 1일 때 이 정도만 보시면 돼. 완전 연소 형태를 나타내고, 당량비가 뭐냐라고 하면은 가연성 가스와 산소와의 혼합비다라고 얘기한다. 자,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 두 가지 구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산소 공급 충분, 불충분.
나오는 물질들 각각 정리하시고 높다 이 완전연소보다는 낮다라고 온도가 되어 있고요. 불완전연소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이미 요거는 기출이 됐죠. 그죠? 원래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탄화수소계 완전연소 반응식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꼭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 이거는 왜냐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라 요 기본적인 얘네들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 메탄에 대한 거 에탄, 프로판, 부탄 그리고 뭐 이산화황에 대한 것도 최근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 메틸알코올 그리고 에틸알코올까지 에틸알코올은 산소 3몰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에틸알코올까지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게 산소 몰수예요. 산소 몰수. 산소의 부피.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좀 해가십시오. 어디서든 나올 수 있고 얘를 가지고 제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뭐 MOC도 구할 수 있고 CST도 얘를 알아야 구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산소 몰수가 상당히 중요한 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완전연소 반응식 여러분들 꼭 체크해 가시고요. 가연물의 구비 조건 요것도 생각보다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문제고 22년에 나오고 23, 24 건너뛰었으니까 요번에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넣어놨어요. 큰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작은 게 좀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산소 농도가 작을수록 함계산소 농도가 작을수록 함계산소 농도, 표면 장력이 작을수록 비열, 비점, 증발열, 인하점, 발화점, 비중 이런 것들이 작을수록 쉽게 가연물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두 개 제가 별표 쳐놓은 게 여러분들 요번에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산소 공급원 같은 경우는 정리를 좀 하시고 뭐 혹시나 이제 이런 것도 안 나온 지 좀 됐거든요. 계산 문제로. 잘 체크하시고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산소 농도 증가 시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자, 점화원에 대한 거 화학적 점화원이 뭐고 전기적 점화원이 뭐고 기계적 점화원이 뭐고 열적 점화원이 뭔지에 대한 것도 제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한 건 넣어놓지 않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구분 정도 하실 수 있게 제가 넣어놨으니까 한 번 정도 체크를 좀 잘 해주시고 자연발화는 쉽게 되는 조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얘가 훨씬 중요하다. 방지법. 제가 요번에 방지법을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넣어놨죠. 그래서 이거 꼭 보고 가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방지법 위주로 보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열 전도율이 작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표면적이 크면 공기와의 접촉면이 크면 온도, 습도, 가연물 농도, 압력이 크면 그죠? 우리가 뭐가 되기 쉽다? 자연발화가 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정전기를 방지하고 싶다. 방지 대책 쭉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네.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연쇄 반응이 뭐냐? 연쇄 반응에 대한 것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저는 요번에 자연발화 방지책 별표 쳐놨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하시고 연소 분류에 갔을 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형태 상황에 따른 분류, 정상 비정상, 물질 상태에 따른 거, 기체, 액체, 고체, 그죠? 불꽃 용모에 따른 거, 불꽃 자결. 자, 비정상 연소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비정상 연소. 자, 요 비정상 연소 같은 경우는 요거 전체적으로 정리해 가시는데 특히 요거 두 개. 역화선화 비교 꼭 보고 가십시오. 하셨죠? 네, 요거 두 가지. 저는 그래도 얘네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 당연히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박스로 정리해놨으니까 역화 선화에 대한 어떤 원인이라던가 또는 얘 정의 이런 것들 조금 잘 보시고 어떤 속도에 따라 뭐가 발생하고 또 뭐가 커졌을 때 뭐가 발생하고 이런 선화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과 역화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조금 잘 체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마무리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맞잖아. 이제 모르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런 게 나올 것 같다라고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지. 자, 그리고 액체 연소, 증분분, 그죠? 증발, 분해, 분무 이런 애들이 있다. 증발 연소는 휘발성이 좋은 애들, 그죠? 분해 연소는 휘발성이 적은 애들이 연소하는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고 분무 연소는 중질류의 액체 연료를 미세하게 뿌려주는 그죠? 액적화해서 미립화해서 뿌려주는 연소를 얘기하고 기체 연소 요즘 기체 연소가 조금 나왔어요. 특히 요거 확산 중에 최근에 이게 나왔죠. 측류와 난류 확산 연소의 특징.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요번에 요거 나올 것 같다고 나올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예온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측류 예온합의 특징
난류 예온합의 특징. 이거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 문제에도 여러분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그죠? 문제로 만들어 드렸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층류 예온합이다라고 얘기하면은 폭연, 난류 예온합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디 쪽으로 간다? 폭행 쪽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한 번 더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염의 전파 속도, 확산 연소는 느리고 예온합은 빠르다. 연소 속도 느리다, 빠르다. 맞죠? 그래서 요거는 두 개를 비교한 거 넣어놨고 저는 두 개 중에 예온합 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두 개 중에 뭘 보라고? 예온합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보시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체 연소입니다. 고체 연소는 이제 표분 증자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표면 연소 형태가 있고요. 분해 연소 형태가 있고 증발 연소, 자기 연소 형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표면 연소에는 수목금코가 있고요. 그죠? 분해 연소에는 불꽃을 발생시키는 대부분의 이제 가열물이 이 안에 들어간다. 목재, 뭐 석탄 이런 애들. 그래서 두 개 비교 한 번 더 보시고 증발 연소. 뭐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정리했으니까요. 자기 연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류 위험물 같은 거 들어간다. 네. 됐죠? 요거 터예요. 에스터. 그 여기 나이트. 그지 다 알고 있겠지만 나이트로 화합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체 연료는 요번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기체 연소가 요번엔 나올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고체가 이제 보기로 이미 등장을 했기 때문에 고체보단. 자, 그리고 혼소. 혼소는 이제 우리가 백드래프트하고 약간 연관지어서만 볼 수 있으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맞나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얘도 같이 보십시오. 제트파이어. 아셨죠? 여기 이제 이름이 뭐였어요? 분출화재.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가스배관이 있으면 여기 균열이 생겨서 가스가 샜어요. 그죠? 가스가 샜어요. 그럼 여기 가스가 있고 밖에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죠. 그럼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야? 결국 합쳐져서. 예온합보다는 얘는 확산연소 형태죠. 확산연소. 그죠? 이런 것들. 결국 분출화재라는 건 가스가 어떤 배관이나 또는 어디 상에서 분출이 됐을 때 이런 좁은 곳이나 이런 데서 이제 분출이 됐을 때 빠르게 분출이 되겠죠. 이 빠르게 분출이 되는 가스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확산되는 걸 분출화재, 제트파이어라고 얘기한다고. 됐습니다. 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연소의 조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연소를 시키려면 우리 물리적인, 양적인 조건이 있고 에너지 조건인 에너지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일단 온도 조건이 나와요. 이념바라라고 해가지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개 중에 어떤 것이든. 아셨죠? 근데 저는 요번에 요거 나올 것 같아요. 요거. 발화점. 응? 그래서 제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게 그냥 예상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나왔던 거 약간 패턴이나 이런 것들 좀 보고 그죠? 보고 이번엔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 정리해 갈 때 이걸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셨죠? 그래서 점화원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발화할 수 있는 최저 온도다. 결국 얘네들도 중요하지만 여기 갔을 때 이제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 요거 있었죠? 기억하시죠? 탄화수소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 탄소의 길이가 길수록 탄소수소 길이가 길수록 발열량이 클수록 산소가 많을수록 점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발화점이 낮아진다. 온도와의 관계 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발화점에 대한 거 특히 저 낮아지는 조건 조금 잘 정리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연소 범위입니다. 연소 범위. 자, 연소 범위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연소 범위 그래프를 먼저 해석하실 수 있어야죠. 요거는 충분히 그래프 조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적 조건이 들어가고 에너지 조건이 들어간다라는 거 꼭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에너지 조건에 갔을 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요 온도에 대한 인화점에 대한 조건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인화점이다. 오른쪽에 갔을 때 AIT 자연 발화점이라는 게 있다. 맞습니까? 네, 여기 자연 발화점 또는 발화점이죠. 그리고 여기가 액체고 여기가 기체이기 때문에 이 액체와 기체를 구분 지을 수 있는 포화진기합선도라는 게 존재한다. 다 아셔야 돼. 포화진기합선도라는 게 저기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상한계고 이게 뭐다? 하한계다. 이게 하한계, 여기가 뭐다? 상한계다. 그래서 이 하한계와 상한계 사이를 무슨 범위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연소 범위라고 얘기한다. 맞죠? 그래서 연소 범위 안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런 애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도 뭐가 들어가는지 얘보다는 이거는 굳이 모르셔도 되고요. 요런 거 특히 요 화학양론 조성비 조금 잘 보시라고.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프를 주고 이런 것들을 비워놓는 거야. 이런 것들을 비워놓고 이게 뭐냐? 또는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갔을 때 이 연소 범위를 비워놓고 여기에 대한 특성, 영향 요소. 난 이거 요번에 나올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연소 범위 특성.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얘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해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 가로치고 예전처럼 예전에 인화점 물어봤듯이.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꼭 보고 가시고 제가 옛날에 산불난 PT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갔을 때 요거는 뭐 정이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이미. 위험도 계산은. 근데 위험도 계산 방법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한계에서 하한계를 빼주고 하한계로만 나눠주면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르샤틀리에. 네, 이것도 지난번에 나왔죠. 근데 요번에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으나 제가 따로 표현을 안 했어요. 자, MOC. 네, 요거는 계산식 정의 정도 보고 가십시오. LOI나 OB라는 것도 책에 들어가 있었는데 LOI나 OB보다는 어차피 MOC가 제일 중요합니다. 식 정리하시고 정의 정도 보시고 제가 따로 별표는 안 쳐놨어요. 하셨죠? 제가 따로 별표는 안 쳐놨고 요때 좀 많이 나왔어요. 22, 21에. 자, 그리고 저는 요거 계산 문제 제가 연습 많이 했잖아요. 우리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또는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식도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공기몰수는 어떻게 구한다? 산소몰수를 얘로 나누죠. 그죠?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공식도 잘 보시면서 공기몰수 구하기 요거 잘 보시고 공식 잘 보시고. 자, 산소가 과부족 없이 연소 반응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농도를 우리는 화학양론 조성비라고 얘기한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계산 문제 제가 여러 개 풀어드렸으니까 보고 가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최소 발화 에너지는 영향 요인 잘 보고 가십시오. 온도가 상승하면 분자간 운동이 활발해져 MI가 작아진다. 왜 작아지냐면 얘가 발화 시에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라 그랬죠? 가연성 혼합기에. 온도 상승 MI 작아진다. 압력 상승 MI 작아진다. 농도가 높으면 MI 작아진다. 열 전도율이 낮으면 MI 작아진다. CS1T일 땐 MI가 최저가 되고 연소 속도가 클수록 MI가 어떻게 된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MI가 작다라는 건 그만큼 어떻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 그래서 영향 요소 한 번 더 보시고 제가 얘는 최대라 그랬죠? 맞나요?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연소 속도에 대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별표는 따로 안 쳐놨지만 요거 잘 보십시오. 요거. 미연소 가스에 대한 거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 제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열 전도율이 크면 연소 속도가 빠르고 밀도가 작으면 연소 속도가 빨라지고 미연소 가스 비열이 작다라고 하면은 연소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연소 속도고 이건 이미 출제가 됐고 그죠? 기출이고 그리고 이거 정의 잘 보시고요. 정의 잘 보시고 연소 속도 공식도 같이 보십시오. 특히 화염 속도랑 같이. 요거 식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됐나요? 이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화염 속도는 연소 속도 플러스 미연소 가스의 전방이동 속도다. 그럼 연소 속도는 화염 속도에서 미연소 가스의 전방이동 속도를 빼주면 나오겠죠. 다음, 열 방출 속도. 화재 성장 및 확대를 발생시키는 가연물의 특성은 연소 속도 및 열 방출 속도, 연료에서 생성 가능한 총 유효한 에너지다. 나올 수 있는 총 유효한 에너지다. 또한 연료로부터 열 에너지가 얼마나 빠르게 방출되는지를 표현하는 값을 얘기한다. 요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아셨죠? 그래서 M은 뭐예요? 속도. 연소열. 그리고 기화 면적.
단위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단위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 테니까. 자, 우리가 얘를 곱했을 때 이래 킬로줄에 킬로그램, 그죠? 연소열이라는 공식이 있고 인자가 있고 연소 속도, 면적 되면 요게 다 지워진다고요. 요게 지워지고 킬로그램 지워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요 열 방출률 공식이 지금 표현해 놓은 거는 얘 Q의 단위가 킬로와트죠. 그죠? 킬로와트. 근데 이게 와트로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줄 수도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와트나 킬로와트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제가 얘는 꼭 보시라 그랬어요. 이 공식을 그냥 3개만 곱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효율이라는 게 나온다 그러면은 뒤에다가 곱해주기만 하시면 돼요. 효율이 나온다 혹시? 연료 효율, 연소 효율이라는 게 나오면 뒤에다가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소열이 증가하면 HRR 증가하고 연소 속도가 증가하면 열 방출 속도 당연히 증가하고 열 관성이 뭐냐? 열 확산율이 뭐냐? 관성에 대한 거, 열 전달됐을 때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량. 열 확산율은 고체의 열 전도에서 열을 받지 않는 다른 면까지 온도가 전달되는 비율. 그죠? 이런 것들 정의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연소 생성물입니다. 연소 생성물. 자, 연소 생성물 같은 경우는요, 여기 연소 가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이산화황, 암모니아, 시아나수소, 염화수소, 포스겐, 아크릴로레인, 불화수소, 브로마수소. 제가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보고 가셔야 될 것들 넣어놨으니까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그냥 체크하고 가십시오. 이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최근에 ppm 값이 나왔기 때문에 ppm 값 같이 그죠?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 요 허용 농도까지. 아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하실 것 같아서 이거는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미 다 우리는 외우고 있다. 맞잖아. 여러분들 이거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 아니야? 봐야 돼? 안 볼 거야, 그래도 나는. 아셨죠?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죠? 그래서 뭐, 일산화탄소에 대한 특징, 이산화탄소에 대한 특징, 황화수소에 대한 특징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여러분들 카페에 제가 다 무료로 올려놓을 거니까, 아래 유튜브에 제가 링크 같이 달아놓을게요. 그럼 카페에 오셔서 다운받아 가시면 됩니다. 자, 연기 및 가시거리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연기의 유동 속도, 수평, 수직, 계단, 실내, 감광계수 나와 있습니다. 그죠? 감광계수가 예전에는 조금 나왔었거든? 근데 지금 최근 나온 게 15년도예요. 그죠? 감광계수와 가시계는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요 세 가지는, 보기로도 많이 나와요. 아셨죠? 보기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해 가셔야 돼. 꼭이야, 여러분들. 꼭 정리해 가셔야 돼. 근데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일단 넣어놨고요. 연기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징은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서 고층 건물 쪽에서는 뭐 팽굴풍공피라고 해서 저렇게 5가지가 있다. 그리고 연기 단층이라는 거, 요거 제가 정리하라 했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연기 단층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실내가 있으면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연기가 발생하죠. 그죠? 근데 여기 실내에 이미 고온의 기체가 누적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연기가 올라가면서 뭐가 된다고요? 얘가 냉각이 돼요. 그죠? 올라가면서 약간 층고가 높은 곳 냉각이 되죠. 그럼 냉각이 되면 이 아래쪽에 연기가 여기 쌓이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미 모여있는 이 고온의 공기보다 이 연기가 온도가 더 낮게 돼서 아래쪽에 층을 이루는 현상을 우리가 연기 단층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연기 단층에 의해서 스프링클러가 보통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위쪽에다가. 그죠? 스프링클러. 여기 뭐 감지기 이런 거 설치하는데 이런 것들이 감지가 안 된다. 그럼 화재 감지가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 입장에선 좋을 게 하나도 없겠죠. 그쵸?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연기 단층이 이 노란색 이 층을 얘기하는 거야, 층. 맨 위까지 못 올라가고 이 아래 층이 생기는 거죠. 이름이 연기 단층이다. 그리고 굴뚝 효과와 중성대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굴뚝 효과에 대한 정의 잘 보시고. 그래서 내부 온도 차이에 의한 압력차 또는 밀도차로 인해서 위로 수직 방향으로 공기가 유동하는 현상이다. 건물 내부의 온도가 바깥보다 높고 밀도가 낮을 때 건물 내의 공기가 부력을 받아 이동하는 현상이다. 실내 정압과 실외 정압이 같은 부분을 중성대라고 얘기하고,
중성대에서 압력차는 제로고 중성대에서 멀어질수록 압력차가 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대에 대한 정의 잘 보시고요. 어차피 굴뚝 효과랑 같이 보시면 되죠. 그죠?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중성대 부분은 제가 그랬죠.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실외 공기가 아직은 많고, 그죠? 이 위쪽 같은 경우는 실내 공기가 많다. 그러면 실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냥 고온 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바깥쪽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중성대 아래쪽이 안전한 거고, 위쪽은 이미 뜨거운 공기, 그러니까 뜨거운 연기죠. 화재 시에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성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내려온다고요. 아래로 하강한다고요. 그러면 나는 여기 상부 계구부를 개방을 해준다면 약간 배연의 효과가 있어요. 배연의 효과도 있고 약간 열도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내려왔던 중성대를 약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올릴 수 있다고요. 그죠? 자, 근데 내가 만일 여기가 개방이 돼 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불이 나 있는 쪽이니까 이쪽에 계속 뭐가 들어가요? 산소가 공급이 들어가고, 그죠? 타는 게 더 많아지고, 또는 그 산소가 공급되지만 그 공기가 더 많아지니까 그 공기가 양이 더 많아지겠죠. 뜨거운 공기 양이 더 많아지니까 데펴져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양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이때는 그죠? 그러니까 중성대가 상승한다는 건 안전해진다는 거고, 중성대가 하강한다는 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아셨죠? 왜냐하면 중성대 하부 면적이 커야 좋다 그랬죠? 사람이 들어가기 쉽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정리하셔야 돼. 요번에 간부기출에도 나왔기 때문에 두 개는. 그리고 불연속선은 천장가스와 바닥공기와의 경계선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재 플럼이 뭔지 잘 보시고요. 화재 플럼보다는 이따가 천장 제트 흐름을 보시는 게 더 좋죠. 자, 현열량, 잔멸량 구하기 요번에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CMTRG 꼭 보세요. 이걸 보는 이유는 뭐라고? 물의 냉각 때문에. 예전에 제가 아마 이런 그래프 그려드렸을 거야. 이런 그래프. 문제에서도 풀어봤고.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나중에 마무리 문제 제가 드리거든요. 마무리 문제도 같이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마무리 문제도 하나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그때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RG 계산하기 꼭 보고 가시고 나올 것 같습니다. 요번에. 그리고 열전달에서 저는 전도 요번에는 복사 말고. 그래서 퓨리어 법칙 제가 연습 진짜 많이 시켜드렸죠. 그죠? 문제로도 많이 풀었고 복사열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일단 요 복사 연료속 구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요 면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구의 면적. 근데 이 R이 여러분들 화염의 직경이 아니에요. 절대. 가연물까지 거리예요. 거리. 그리고 위쪽에 갔을 때 방출되는 어떤 열의 복사량, 그리고 요거는 분출률 퍼센트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전도라는 걸 꼭 보고 가시라고. 퓨리어 법칙. 요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KTX라 그랬죠? Q는 전도열 Q는 KTX다. A. 그죠? 근데 요걸 넘겨주면 A분의 Q는 얘가 뭐 구하는 공식이다? 열유속. 맞죠? 얘는 그냥 열전달량 구하는 공식이고. 그래서 전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전도에 대한 거. 대류도 한번 보시면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K가 계수값, 이건 무조건 줘요. 계수값은. 얘는 온도차. 얘는 두께. 그죠? 그 재료의 두께. 근데 대류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두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X가 없죠. 그쵸? 맞죠? 같이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공식 꼭 정리해 가십시오. 됐나요? 대류도 마찬가지예요. A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이게 또 대류 연료속이라는 걸로 돼요. 그래서 복사 연료속은 지난번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공식 정도 가져가시라고. 자, 천장 Z 흐름. 네,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초기에만 존재한다. 플럼이 천장에 충돌하여 충돌 지역에서 먼 쪽으로 흐른다.
두께는 천장에서 화원까지 높이의 5에서 12% 위쪽에 형성이 된다. 스프링클러나 감지기는 이 범위 안에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천장 제트 흐름. 그죠? 실링 제트 플로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터지는 폭발입니다. 그럼 폭발은 일단 분류 잘 하시고, 분류는 어차피 가져가셔야 돼. 이게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응상과 물리적, 기상과 화학적에 대한 여러분들 구분 잘 해주시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일단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분진 폭발에 대한 건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너뛰었기 때문에 정의 꼭 알고 계시고요. 아셨죠? 정의. 그리고 정의에 갔을 때 뭐 이런 것들 특징, 영양 인자값들 꼭 보시고, 자, 이번에 요거 꼭 보고 가십시오. 요거 안 나온 지 좀 됐거든. 두 개 비교. 우리 이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뭐가 크고 뭐가 작고. 그죠? 분진 폭발은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얘는 후반으로 가면 세고, 얘는 초반에 세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초기의 연소 속도나 폭발 압력은 얘가 더 세죠. 근데 나머지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속 시간, 그죠? 그리고 최소 발화 에너지도 얘가 더 커요. 즉 처음에 불 붙이기가 조금 쉽지 않죠, 얘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진 폭발이나 가스 폭발에 대한 VS 요 비교는 꼭 보시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요번에 나올 만하다라고 제가 체크해 둔 게 요 분진 폭발, 가스 폭발 비교 한번 보시고, 블레비는 지난번에 나왔기 때문에 살짝 건너뛰겠습니다. 근데 그냥 건너뛰면 안 되고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가셔야죠. 그죠? 그냥 에이 저번에 나왔으니까 하고 그냥 버리고 이게 아니고,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구, 파이어볼이죠. 다량의 가연성 증기 누출 시 외부 점화원에 의해 착화되면서 폭발할 때 화염이 급속히 확대되면 공기를 끌어올려 버섯 화염 모양이 되는 화염 형태다. 화학적 폭발이다. 얘 물리적 폭발입니다. 대신에 화학적 폭발로 이어질 수는 있다 그랬어요. 자, UVC. 요게 생각보다 시험 문제가 요즘 잘 안 나오긴 했어요. 옛날엔 좀 나왔었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보고 가실 거면 블레비 화구보다는 증기윤 쪽, 제가 체크는 안 했는데 증기윤 쪽 조금 보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폭발은 어디서 나와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폭염과 폭갱이라는 게 나오죠. 요거 비교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따로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제가 표로 정리해놨으니까 다시 마지막에 갈 때 정리해 가시고, 지난번에 폭염에서 폭갱 전이에 대한 요게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가. 근데 요 전이 방지 방법도 같이 보고 가시라고. 요거는 제가 문제로 넣어드렸죠. 화염 방지기라는 걸 설치한다, 파열판이라는 걸 설치한다, 불활성화 조치를 한다, 긴급 차단 장치라는 걸 설치한다. 그죠? 요거 제가 문제로도 넣어드렸고, 지난번에 요 전이 순서가 나왔기 때문에 얘를 방지하는 방법 요번에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별표 쳐놨어요. 유도거리, 최근에 보기로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유도거리는 DID, 그죠? 근데 DID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가져가실 것 같고, 요번에 요거 나올 것 같습니다. 방폭. 방폭은 전체적으로 정리해 가십시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제가 최종 마무리 문제로 드릴게요. 한 60문제 정도 되거든요. 이것만 60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별표 쳐진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 문제 10회차 대신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화재입니다. 화재는 뭐 보세요.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종류별로 나와요. 종류별로 속속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요거 나올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요즘 금속 화재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속 화재에 대한 특징 정리해 가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얘를 끌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수단, 소화기구 중에 소화약제 외의 것에서 뭐 있다 그랬어요? 빠른 모래. 또 팽창질석, 팽창진주환. 그죠? 이런 것들 법적으로 이제 명시가 돼 있으니까 잘 보십시오. 그리고 별도의 인증을 받으면 우리가 분말 소화기나 또는 이제 강화액 소화기도 쓸 수 있어요. 별도의 형식 승인이라는 걸 받으면 금속화재. 근데 뭐 일단은 그거보단 지금 당장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이 정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고, 금속화재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 가시고요. 제가 문제로도 내드렸어요. 금속화재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자, 식용유 화재는 뭐 최근에 너무 많이 나왔고 나머지 화재들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한 번 더 정리를 하셔야겠죠. A는 일반 화재, 그죠? B급은 유리 화재, C급은 전기 화재. 근데 전기 화재 중에 얘는 통전 중이에요. 그죠? 얘는 그냥 어떻게 끄면 돼요? 주수하는 게 제일 좋죠. A급은. 그죠? 여기는 주수보다는 약간 포. 당연히 가스계도 쓸 수 있어요.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써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제거. D급은 아까 제가 적어드렸고 주방화재 같은 경우도 일단은 냉각이 있어야 좋죠. 식용유 자체 온도를 낮춰줘야죠. 근데 이제 물에 의한 냉각보다는 약간 강화액 이런 거. 그죠? 당연히 질식으로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제가 적어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로 끌 수 있지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위험물 화재 특수현상 지난번에 오버가 나왔습니다. 요번에 이제 최근에 간부기출에 요게 70%로 해서 오답으로 나왔죠. 5일 오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왔어요. 특수현상은. 산불 화재. 뉴스 보니까 여러분들 산불이 진짜 크게 났더라고요. 경북 지역에. 근데 저희 쪽에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출제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산불 화재가 시험 문제가 나오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시험 문제를 뭐 지금 2, 3일 전에 내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이미 문제는 다 나와 있을 거거든요. 문제는 다 나와 있을 거거든요.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산불 화재는 그냥 참고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와요? 건축물의 화재 성상. 그럼 연료집의 환기집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화재 성장 과정 제가 적어놨습니다. 초기라던가 성장기, 플래시오버, 최성기, 감쇄기. 그래서 문제로도 이런 거 냈었죠. 그래프 해가지고 뭐 너무 급격하다, 그치? 이렇게 하지 말고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극초반, 그 다음 성장기, 여기가 최성기. 여기가 뭐야, 여러분들? 감쇄기. 맞습니까? 네. 요런 흐름 보실 수 있어야죠. 근데 여기가 이제 아예 극초반이죠, 여기는. 아예 극초반. 이쪽이 아예 극초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와 성장기를 나누기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면 이걸 같이 보셔도 돼. 아셨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성장기와 최성기를 보면 연기와 열이 있다. 연기량은 여기가 더 많아요. 그죠? 열은 여기가 더 많죠. 맞죠?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이런 거. 그리고 성장기와 만일 초기를 비교한다? 그럼 연기량은 당연히 여기가 더 많아요. 아셨죠? 초기가 연기량이 더 많습니다. 성장기보다. 대신에 열량은 당연히 성장기가 더 높겠죠. 아셨죠? 그런 것들 조금 잘 정리를 해주시고, 초기 특징, 성장기 특징 제가 넣어놨습니다. 플래시오버는 이따가 따로 보시고, 포스트 플래시오버라고 해가지고 최성기 특징 넣어놨고, 감쇄기 특징 넣어놨죠. 맞나요? 네,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 됐죠? 그래서 요거 전체적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내용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아셨죠? 특징 중에 제가 중요한 것만 넣어놓은 거니까. 그리고 건물화재 이상현상에는 백드래프트와 플래시오버가 있다. 자, 두 개 비교 꼭 보시고요. 비교도 나올 수 있거든요. 맨날 하나씩만 나오리란 법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 넣어놨으니까 꼭 보시고, 단독으로 보실 거면 플레임, 롤오버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롤오버는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보기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플래시오버 보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번에 플래시오버 꼭 마지막에 정리해 가십시오. 꼭 여러분들 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플래시오버 꼭 정리해 가십시오. 백드래프트는 이미 요번에 최근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얘보다는 전 요번에도 그냥 플래시오버 쪽으로 좀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쪽에다가 플래시오버 별표 이렇게 쳐놓은 이유가 플래시오버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쳐놓은 거니까. 목조 건물은 간단하게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무혐 과정이 존재한다는 거. 제가 문제로도 몇 문제 냈었죠. 마무리 모의고사 때. 자, 내화 건물 온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 세 개는 무조건 정리해 가셔야 돼. 이 중에 저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가옥도다라고 제가 무조건
얘를 무조건 보고 가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재 가혹도는 재산이나 그죠? 또는 건물 내부에 재산을 파괴하거나 또는 손상을 입히는 정도다. 화재 가혹도는 최고 온도에다가 뭐를 곱해준다? 지속시간. 또는 얘를 우리가 이름을 다른 말로 화재 강도, 하중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 온도라는 건 뭐를 얘기한다? 우리가 보통 질적 조건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죠? 화재 하중을 얘기하고, 최고 온도를 또 다른 말로 열축정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화재가 가혹하게 하는 정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통 얘기할 때 주수율, 주수량, 뭐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요소다. 얘 같은 경우는 주수시간. 뭐 내화로 따지면 이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내화. 여긴 내화 시간. 그러니까 여기는 다 뭐에 대한 거예요? 내화에 대한 거죠. 내화에 대한 거. 그러니까 내화가 아니고 미안해요, 여러분들. 시간에 관련된 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보다는 약간 이런 개념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수율, 주수량, 뭐 내화 성능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얼마나 불에 견딜 수 있는지, 요 온도에 이런 것들 같이 다 정리해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강도와 하중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제가 그랬죠. 요 그래프도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여기가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온도, 최고 온도. 최고 온도가 지속되는, 그죠? 두 개 곱하면 이 사각형이 뭐다? 화재 가혹도, 화재 신도다. 자, 그리고 화재 하중 공식 꼭 알고 가시고, 강도가 뭔지, 이런 것들. 환기계수, 환기요소, 요 정도 간단하게 정리해 가십시오. 시험 문제로 당연히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계산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오기는 저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건축방화 계획. 자, 요거는 예전에는 이 피난행동 특성이 진짜 잘 나왔는데 저는 나와주면 너무 땡큐거든요. 근데 이건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학생들이 이런 거 안 보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계속 이제 어려운 것만 보다가. 이런 것들은 꼭 보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공간적 대응, 설비적 대응, 주요 구조부 이런 것들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같이 정리를 또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화재조사 보고 규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화재조사 성질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잠깐 끊었다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또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죠? 뭐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제가 막 10시간, 12시간 이렇게 8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길게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넘겨보면서 볼 수 있게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같이 한번 또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뒤쪽에 남아있는 내용. 아셨죠? 네, 일단은 조금만 쉬었다가 제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